다음은 우리 기업 거버넌스의 우리 김규식 회장님. 최근에 3프로 TV에서 harvey 물자 자수 집중이라고 해서 투자자 보호 책에 대해서 이 한번 강연을 하고 나서 아주 인기 스타 자본시장의 강사로 이렇게 떠오르고 계신 분입니다. 사실 이제 뭐 이 얘기를 들으려면 한 2~3시간 들어야 되는데 10분 안에 이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규식입니다. 간단히 저희 포럼 박영욱 대표님 저희 포럼 이사하시기도 하고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을 위한 법령 개정 시급한 8가지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서 물적 분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먼저 참고해 주시고요. 물적 분할 녹전에 책자 보시면 8가지 사안이 있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된 증시 수준인데요. PBR로 보면은 미국이 약 3.4 정도 되고 대만이 한국과 비슷한 산업구조 갖고 있는데 1.7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1.0 정도 되고요.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저평가된 나라입니다. 왜 이렇게 증시가 저평가되어 있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거버넌스가 독재적 거버넌스, 대주주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대리하는 이사회를 갖지 못하는 이사회를 무력화한 그 이사회가 대주주의 이익만을 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내에 유보되어 있는 현금을 배당하지 않고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그 이익을 대주주 주머니로 계속 이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내에 아무리 많은 현금이 유보되어 있어도 그게 주주에게 넘어오는 것만 그것만큼만 주주 가치로 인정되고 있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아까 조리 대표님과 다 말씀하셨지만 한국이 이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도약해야 되는데 선도형 경제는 시가총액이 곧 기업 경쟁력입니다. 자본 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본 조달 능력에서 한계가 있고 글로벌 경쟁에서 뒤지고 있다. 한국이 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현대차조차도 특히 삼성전자가 TSMC에 역전이 됐잖아요. 시가총액이 한 5년 전만 해도 시가총액에서 삼성전자가 TSMC 2배였습니다. 지금은 TSMC가 삼성전자 1.5배로 역전이 됐고 지금 점점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었을 때 TSMC가 M&A 한다든지 공격적인 자본 투자를 한다든지 등등의 방법으로 계속 글로벌 경쟁력의 격차를 벌려나갈 수 있다. 이렇게 된 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의 이사회는 대주주의 이익만을 대리하고 있다. 독재적인 대주주 독재의 거버넌스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이사회의 독립성을 회복하고 주주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8가지 입법이 필요한데 그 8가지가 합의 물자 자수 집중이라고 제가 3프로에서 한번 문자 만들었는데 합병 비율을 지금 한국은 시장 가격으로 상장사의 경우에 합병 비율을 시장 가격을 결정하도록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다른 OECD 국가는 전부 공정 가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정 가치로 바꿔야 되고요. 경영권 인수하는 지분을 인수할 때는 의무 공개 매수 제도를 다 갖고 있습니다. 한국을 제외한 OECD 국가 다 갖고 있고 특히 유럽은 굉장히 엄격한 의무 공개 매수 제도를 갖고 있어서 M&A가 지장이 있을 정도로 강하게 보호를 하고 있거든요. 한국은 없습니다. 미국은 없지만 관행상으로 대주주만 경영권 지분 인수한 매매하는 경우에 주주로부터 소송을 당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0% 다 같은 가격으로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물적 분할 동시 상장인데 원래 물적 분할은 자본시장에서 부실 자산을 구조 조정해서 떼내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고요. 이렇게 알짜 자산, 생산 자산을 통째로 회사에서 떼내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일은 한국에서만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싱가포르에 있는 헤지펀드 매니저들하고 얘기를 보면 자기 예를 들어 유럽계, 영국계 헤지펀드 근무하는 한국 매니저들에게 물어보면 자기 보스에게 설명을 할 수가 없대요. 왜 이런 짓을 하는지. 그리고 지금 LG화학이 LG 에너지솔루션의 80% 지분을 갖고 있는데 LG 에너지솔루션 100조로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LG화학이 본업 가치가 40조인데 45조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0조의 LG 에너지솔루션 가치 중에서 5조만 LG화학이 반영이 돼 있어요. 그 싱가포르에 있는 헤지펀드 보수가 아니 왜 80조짜리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40조로 거래가 됐는데 왜 이걸 적대적 인수를 하지 않느냐 시장에서 이해를 할 수 없다고 해서 한국은 이사회가 대주주가 장악돼 있어서 지분을 갖고 있어도 그게 밸류로 인정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해를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전 세계의 한국 시가총액이 약 1.8% 되거든요. 98.2%의 펀드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짓을 한국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따가 물적 분할을 간단히 더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자진 상폐할 때 그 공개 매수 가격도 그냥 시장 가격을 하고 있어요. 한국은.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OECD 국가는 공정 가격으로 그 공개 매수 가격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냥 시장 가격이 기업 가치와 괴리가 엄청 클 때 그때 시장 가격으로 공개 매수하면 바로 소송 걸려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자사주 마법이 있는데 한국은 인적 분할을 하고 자사주를 지주사 용도로 사용되게 될 지주사에 몰아주고 그리고 거기 신주 배정하고 그리고 자사주를 또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매각하고 이렇게 자사주를 갖고 마음대로 대주주익을 위해서 거래를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 전 세계 한국밖에 없어요. 잘 모르시지만 외국의 입법례와 외국계 헤지펀드 매니저들과 이야기를 보면 그걸 알 수가 있는데 글로벌 98.2%의 펀드들은 이런 일을 상상도 하지 않는다. 한국은 일어나고 있다. 이건 막아야 돼. 입법적으로 이걸 금지시켜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가 주주에 대해서 수탁적 보호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법에 없지만 다른 OECD 국가는 당연히 인정되는데 한국은 대법원이 부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입법적으로 이사는 회사와 주주에 대해서 충실 의무를 부담한다는 입법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증권 집단 소송이 너무 엄격하다. 그래서 사실상 사문화되기 때문에 증권 집단 소송 제도의 소수 제기업을 확대하고 그리고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입법을 도입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있고 증거 개시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대주주가 일반 주주의 이익을 침탈하고 권리를 훼손하고 사내 유법 있는 현금을 대주주의 주머니로 이전을 해도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소송을 제기를 해서 입증을 할 수 없어요. 주주가 그 행위가 주주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 관련 자료가 모두 폐사했기 때문에. 따라서 다른 나라의 경우는 특히 미국이나 영미국, 미국, 영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은 증거 개시도 다 도입되어 있고 관련 자료를 소송에서 반드시 원고인 주주에게 다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원고는 그걸 보고 입증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렇게 8가지를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 시급한 문제는 한국만 없다. OECD 국가에서 이 8가지 주주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장치가 없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다. 이 중에 1개만 없어도 이상한 나라인데 8개가 다 없다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는 나라에서 어이가 없는 자본시장이 작동하고 있다. 제가 원래 변호사 하다가 투자업계로 넘어왔는데 변호사 입장에서 한국 자본시장 보면 이렇게 되고 어떻게 자본시장이 굴러가고 있지 하는 정도로 정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고요. 물적 분할을 좀 더 정확하게 검토해 보면은 자, 한국의 물적 분할에는 다른 나라와 달리 반대 주주 매수 청구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적 분할을 할 때 주주 가치가 훼손되는 걸 알아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물적 분할이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모회사와 공익체고 그래서 기업 가치나 주주 가치에 훼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제대로 된 기업의 경우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사회가 전체 주주 이익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 이익만을 대리하는 경우는 이사회가 독립성이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회사 이익조차도 모회사인 예를 들어 LG화학의 그 가치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사회가 독립성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 그런 나라와 기업에서 그런 재무 이론이 통용되는 거고요. 그래서 한국은 이사회의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재무 이론이 통하지 않는다. 그게 통했으면은 100조로 거래되는 LG 에너지솔루션 가치가 LG화학이 반영됐으면 LG 에너지솔루션이 최소 80조로 거래가 되고 있겠죠. 지금 45조로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물적 분할을 하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 LG화학이 배터리 사업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가 보통주 주주가 돼요. 이때 여기서 배터리 사업부를 물적 분할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주주는 이 모 회사에 있었던 배터리 사업부에 대해서 보통주의 의결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물적 분할을 하면은 모 회사는 배터리 사업부에 대해서 지배력을 갖고 있지만 주주는 우선주의 지위로 강등됩니다. 왜냐하면은 의결권이 상실되기 때문에. 모 회사인 LG화학의 주주는 LG 에너지솔루션의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LG 에너지솔루션의 성장 전략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전략에 있어서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차단되어 버리기 때문에 상실되기 때문에 우선주로의 지위로 강등된다. 보통 한국에서 우선주가 보통주에 비해서 30에서 50% 디스카운트 할인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물적 분할된다는 것만으로 LG화학의 주주는 배터리 사업부에 대해서 약 30에서 50%의 주주 가치 훼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동시 상장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원래 100% 지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배터리 사업부에 대해서 LG화학이 지배력을 갖고 있게 되죠. 지배력. 그런데 동시 상장하면은 이사회가 독립되기 때문에 이 배터리 사업부가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LG화학이 서로 각자 독립된 이사회를 구비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상장 조건이고요. 어느 나라든지 상장 유지를 하려면은 그 기업의 상장된 그 기업의 이사회는 대주주와 모회사로부터 독립된 이사회를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어떤 나라에도 다 이사회의 독립성 조건으로 상장 조건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가장 엄격한 나라가 미국 뉴욕 증시죠. 뉴욕 증시는 굉장히 엄격하게 따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LG화학의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이 지배력이 없어지고 보통주의 지위로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LG화학이 갖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지분 가치가 지배력이 훼손되면서 약 80% 정도의 디스카운트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배터리 사업부에 대해서 LG화학의 주주는 여기서 우선주로 강등되면서 30% 디스카운트 되고 여기서 다시 80% 디스카운트 되는 거예요. 그럼 3824 거의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밸류에 대해서 LG화학의 주주는 원래 자기가 갖고 있던 사업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적 분할하고 동시 상장하면은 약 0.8% 정도 100%의 밸류를 갖고 있다가 8% 정도밖에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짓은 다른 OECD 국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설명도 안 되고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일을 버젓이하고도 이걸 막아내지 못한다면 이건 문명국가 아니다, 법치국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시고 이거는 에너지 솔루션이 나중에 성수기에 이르러서 배당 가능 이익이 많이 산에 축적되면은 그걸 전부 LG화학으로 70% 이상 이전을 하고 그 배당 가능 이익은 주주에게 LG화학 주주에게 전부 주주 환원하겠다고 약속을 하셔야 돼요. 빨리 약속을 하시면은 LG 에너지솔루션의 밸류 지분 가치가 LG화학에 그대로 온전히 반영될 것이고 그 약속만으로 LG화학은 지금보다 시가총액이 2배로 올라갈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물적 분할하느냐? 나중에 이렇게 하기 때문이죠. 지금 LG화학이 있고 LG 에너지솔루션이 있는데 LG화학은 다시 인적 분할입니다.
인적 분할해서 여기는 지주사 부분이 있고 여기는 LG화학의 원래 본업 사업 부분이 있어요. 이걸 이렇게 수합을 합니다. 네. 이게 지주사 주식 부분, 투자 부분이고 이 부분이 LG화학이 본래 있는 사업 부분이고 이걸 수합을 해요. 이게 여기서 지주사 마법이 일어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중간 지주회사 생기고 중간 지주회사가 생겨서 원래 LG화학의 사업부였던 LG에너지솔루션이 LG에 직접 소속이 되게 돼요. 나중에 이 중간 지주회사와 LG를 합병합니다. 합병하면은 LG와 LG에너지 중간 지주하고 합병하면은 이 LG에너지솔루션이 원래 LG화학 사업부였잖아요. 그런데 그냥 통째로 떼가지고 LG가 위에 갖다 붙일 수 있어요. 이렇게 이 물적 분할을 하는 이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LG가 LG 에너지 솔루션, 즉 배터리 사업부에 대해서 가진 지분이 원래 33%였단 말이에요. 여기가 33%니까 LG가 LG화학에 대해 33% 지분을 갖고 있고 LG 화학이 80%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원래 33%였는데 물적 분할하면 24%로 되고 이렇게 나중에 인적 분할하고 다시 수합하고 중간 지주회사 만들고 중간 지주회사를 다시 LG와 합병하면은 48%로 늘어납니다. 33에서 48로 늘어나요. 15% 늘어나요. 그러면은 LG 에너지솔루션이 예를 들어 100조라면 15조가 LG화학에서 LG로 이전되는 겁니다. 부가 그 밸류가 이렇게 하려고 인적 분할하지 않고 물적 분할했다라고 저희는 추측하고 있고요. 나중에 LG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두고 보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막아야 된다. 이건 그냥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주주 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되기 때문에 그런 주주 가치를 훼손을 막고 그래서 주주 가치와 기업 가치를 일치시키는 이사회의 독립성을 회복시켜야 하는 그 과제로 8가지 입법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짧은 시간에 어려운 주제를 이렇게 아주 압축해서 잘 말씀드렸고